오늘 복수는 나의 것 토요명어 감상회로 감상을 하고 후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붉은 눈의 뻐꾸기님과 각각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붉은 눈의 뻐꾸기님이랑 각각님은 한 번씩 다 보셨던 것 같고 맞나요? 저는 완전 풀로 다 본 적은 없어요. 괜찮은 장르라 생각은 하는데 네. 중간에 10분, 20분 꼭 딴 일 생겨가지고 그때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보다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타이밍이 안 맞으셨구나. 그 내용이 연결이 안 돼요. 그렇게 보셨구나. 저는 이번에 처음이고 뻐꾸기님이 이 영화를 토요명어 감상의 작품으로 선정이 됐다고 했을 때부터 많이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셨던 그 이유 같은 거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훈종 PD님이나 다른 분들이 너무 이제 극찬을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너무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오늘 감상도 비슷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굳이 이런 이야기를 음. 이렇게까지 불편하고 보기 힘들게 만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좋게 보신 분들의 의견이 정말 궁금해가지고 먼저 카카님은 네. 뭐 부분 보시긴 했지만 어떠셨어요? 박찬욱 복수 3부작 중에서 제일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어. 장면이 되게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용서하고 질질 짜는 거 없어서 좋았고요. 음. 찝찝함과 동시에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음. 복수를 하고 나서 결국 당한다는 메시지도 주고. 보통 영화를 만들 때 복수를 소재로 한 작품들 보면은 클리셰적으로 등장을 하는 게 복수가 완성되려는 시점에 그래 너도 그런 사정이 있었지 용서하면서 끝난다거나 그걸 막 구구절절하게 과거 회상 막 이런 거 막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내가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다 오해야 막 이러면은 네가 그랬었구나 그런 게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복수를 당하는 대상도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는 것도 없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러면 너도 큰일 나 경고성 협박을 한다든가 아예 말을 못하든가 아니면은 영문도 모른다든가 내가 왜 지금 죽어가는 거지. 복수를 행하는 대상도 상대방의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사정 어쩔 TV 어쩔 냉장고 나는 내 할 일을 함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몰라요. 신하균이 말을 할 수 있는 캐릭터였더라면은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 손도 묶여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마지막에 풀긴 했지만 뭐 수화도 할 수 없고 이러니까 어떤 말을 했을지도 궁금해지는 것도 있고. 그 두 분은 어떤 캐릭터한테 감정이입을 제일 많이 하면서 보셨어요? 먼저 뻐꾸기님. 저는 다 싫은데 네. 그나마 송강호였던 것 같고 음, 그래서 이 베두나를 죽일 때 음. 약간의 카타르시스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복수의 원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제일 쉬운 게 송강호 배우가 맡은 역할이기도 하죠. 카카님은요? 저도 송강호죠. 사실 배수라는 자기가 한 일 그냥 당한 건데 복수하는 거는 좀 웃긴 거죠. 듬세님 뭐 말씀 가능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이 영화 보고 영화 외적으로는 이장센이 진짜 미쳤다. 그 처음에 신장 장기 밀매업자한테 갈 때 그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 있잖아요. 예. 그때 그 옥상에 계단 올라가면서 창이 점점점 액자처럼 층으로 올라갈 때마다 작아지는 장면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감독이 만들 때 이런 장면 하나하나, 구도 하나하나 진짜 심혈을 기울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연기가 정말 미쳤고요. 영화 외적으로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인상 깊었고 영화 보면서는 그 영화 매치 포인트라고 혹시 다 보셨나요? 매치 포인트 보면 테니스공 네. 그 하나가 살짝 넘어가는 그 장면 그것 때문에 완전 바뀌거든요, 결말이. 그런 것처럼 원한을 사는 정당한 이유도 없고 복수를 행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도 없는데 뭔가 아이러니처럼 계속 꼬이고 꼬여서 이렇게까지 되는 느낌? 이런 블랙 코미디 같은 영화를 근데 너무 진지하게 만들었다. 맞아. 예, 너무 보기 힘들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블랙 코미디 같은 장르를 너무 진지하게 만든 바람에 흥행 면에서는 개봉 당시에 힘들었던 작품인 것 같고 아까 미장센 말씀하셨는데 저는 눈에 들어왔던 게 카메라로 찍을 때 보통은 인물을 뭐 클로즈를 한다던가 아니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 장면을 강조해서 찍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유독 이 작품에서는 카메라를 저기 멀리서 거치시켜 놓고 원테이크처럼 그 액자 식으로 한 장면을 이렇게 한 풍경을 계속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풍경 안에서 인물들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액션을 한다든가
이거를 길게 가져가는 촬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신하균이 그린 그림을 사연으로 보내잖아요. 그 그림에 있는 구도랑 그 카메라가 찍었던 그 관찰자 시점의 구도랑 닮아 있는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도 신기했습니다. 복수의 나이가 차이점은 플롯이 허술해요 보면은. 복수 과정 같은 게 아, 좀 미장센 같은 거 되게 치밀한데 올드보이는 그런 허점이 잘 안 보이거든요. 아, 그 복수의 나의 것은 관객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영화를 못 찍었다는 게 아니라 잘 음. 찍고 잘 만드는 거 아는데 좀, 음.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면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저희가 채팅창에서 몇 번 확인을 했잖아요. 이게 이래서 그렇게 된 거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영화의 주제의식이라고 하면 착한 놈이 조금 나쁜 놈한테 범죄를 저지르는 게 뭐 정당한가 그런 얘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굳이 이 신하균을 농아인 사람으로 하고 부자인 송강호한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으로 설정하는 건 그건 거기 부분이 조금 불편했거든요. 가장 보기 힘들었던 장면이 신하균은 라면을 먹고 있고 누나는 아파가지고 신음하고 있는데 음, 옆에서 남자 3명이 그쵸. 자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맞아요. 굳이 저런 장면을 이 영화에 넣어가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영화 찍는데 감독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게 정말 대중들의 감성이랑은 정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맞아요. 어두운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불편했던 지점 하나는 송강호 딸로 나오는 배우가 집에 와서부터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묘하게 섹슈얼한 느낌을 풍기지 않았나요? 아, 그 번호 보다가 네. 뭐 신하균 위에 올라탄다든가 네. 상의를 탈의하고 치마를 있다든가. 치마를 들고 이제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음. 그 누나가 아팠을 때 몸을 닦아주는 장면도 신하균이 누나 이렇게 네, 맞아요. 아. 얼음물에 닦아주던 장면 그 네. 장면은 네. 노린 거라고 합니다. 예, 네. 예, 의도된 연출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그 배두나랑 정사 씨는 하나도 야하지 않았잖아요. 아, 맞아요. 뜬금없기도 했고. 그게 참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맞아. 신하균이 이 납치해온 여자아이는 애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신하균이 머리띠를 보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자꾸 아이스객기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소화성애 같은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신하균을 굳이 안 그래도 불쌍한 양반이고 안 그래도 그런 사람인데 더 불편하게까지 만들어야 되나? 저도 조금 거슬리긴 불필요한 했어요. 장면. 맞아요.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느꼈던 연출들은 다분히 의도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하균이 실제 농아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농아인분들이 수화를 하실 때도 입을 계속 움직이거나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거 디테일하게 연기를 하는 거 보면 진짜 야 연기는 진짜 잘하긴 한다. 그래서 더 불편할 수도 있는데 지 누나 아픈 것도 아파서 죽겠는 것도 잘 모르고 후구같이 당하긴 하고 그리고 애 관리 하나 잘못해서 애도 죽게 만들고 난 그 애 익사하는 장면 진짜 너무 보기 힘들더라. 뒤에서 막 살려달라고 오빠 부르는데 이게 귀가 안 들리니까 모르잖아요. 그 장면 너무 보기 힘들더라. 이래저래 보기 힘들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뻐꾸기님은 별 몇 개 주셨어요? 저는 그래도 3개 3개? 카카님은 몇 개 주셨나요? 저 3개 반이요. 3개 반? 오! 오래된 영화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복수 영화가 뻔했거든요. 그걸 완전 깨고 만들었으니까. 시대를 앞서갔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 당시에 이런 작품이 나왔다는 게. 듬새님은 별 몇 개 주셨나요? 네, 저도 3개 반이고요. 네. 네. 사용된 음악 같은 것도 집중이 되고 영화랑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영화를 선과 악 뭐 이렇게 나눠서 판단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고 아이러니처럼 얽혀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너무 어둡게 풀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한 후기 감사합니다. 아까 뻐꾸기님 제가 별점만 묻고 후기를 안 듣고 그냥 넘겨버렸는데 네. 죄송합니다. 후기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별 3개라고 하셨나요? 저 3개고 네. 정말 보기 힘들고 불편한 영화지만 못 만들었다고는 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영화. 그러니까 이 복수를 함으로써 내가 망가지는 게 과연 복수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복수를 함으로써 자기도 모든 걸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복수가 저런 걸까?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박찬욱이라
기본적인 완성도나 이제 미장센의 그런 부분을 부정할 수가 없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듬새님이 음악 얘기를 하셨는데 음악이 장면에서 잘 쓰여서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음악이 등장할 때는 적재적소에 딱 등장을 해서 그 장면에 대한 긴장감을 높여주는 용도로 쓰이는데 다른 작품이었다면은 이건 분명히 음악이 쓰여야 되는 씬인데 안 쓰이는 씬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신하균이 아킬레스건을 끊는 장면에서 다른 영화였으면 BGM으로 뭘 깔아도 깔거든요. 그 장면에서 BGM으로 깔리는 게 새소리예요. 새 지저귀는 소리. BGM을 안 써가지고 오히려 신선했던 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였던 음악들도 보면은 멜로디나 이런 게 아니라 듣는 사람 쫄리게 만들려고 쓰이는 그런 음악들 있잖아요. 음악이라는 느낌보다는 효과음을 길게 늘려서 붙인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흥미롭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혹시 더 첨언하실 게 있을까요? 마지막에 배두나 조직이 와가지고 송강호 린치하는 거는 음. 그 복수라기보다는 보복에 가깝지 않나요? 그 카깡님이 느끼실 때는 복수와 보복의 차이가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막연하거든요. 보복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우리 조직이 당했으니까 가서 해친다 이런 느낌이고, 복수는 정의라는 느낌 있잖아요. 정말 우리 편이 억울하게 당했는데 가가지고 복수를 해준다 이런 데 많이 쓰는 게 복수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보복은 기계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가서 조진다 이런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 많이 봤어요. 제가 이 복수와 보복의 사전적인 의미를 검색을 해봤는데 복수는 긍정적 혹은 중립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꽤 있지만 보복은 대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복수 범죄가 아니라 보복 범죄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걔네들이 와가지고 기계적으로 사람 죽이고 하잖아요. 그냥. 복수와 보복의 차이. 요것도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네.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는데, 네. 영화 끝나기 20분 전인 것 같은데, 음. 이 둘이 만나는 게 정말 하이라이트잖아요. 이 영화. 송강호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하균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이제 정말로 그렇게 원한을 품고 그렇게 기다리던 나의 복수 상대를 만났을 때 눕혀놓고 주먹으로 막 때리는 장면이 고작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그 다음날 대단한 복수를 하긴 하지만 네. 딱 그 순간에 고대해왔던 그 장면에 비해 그 마주쳤던 장면이 약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 좀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런 연출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영화들 보면은 복수 대상을 극적으로 처음 마주친 그 상황에서는 보통 극을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서 격정적인 연출을 쓴다든가 뭐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실생활에서 원수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송강호가 죽이기 전에 이런 말 하잖아요. 착한 거 안다고. 맞아. 그래서 내가 너 죽이는 거 이해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송강호는 신하균을 완전 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누구나 납득할 만한 잔인한 복수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복수는 나의 것은 전체적인 평은 알고 있다 클리셰를 완전히 탈피한 복수극을 보여줬다는 건 참신했지만 장면들은 불편한 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영화 구성이나 만듦새는 굉장히 좋았다. 결론적으로 제가 별점을 제일 낮게 줬네요. 제가 2.5개 줬는데 오늘 이렇게 영화 끝나고 나서 늦은 시간까지 후기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일찍 주무시고요.